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AMO, 아모라는 ICO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AMO는 자동차 데이터가 공유되고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이용자, 저희 같은 사람들,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뭐 택배, 그러니까 택시, 버스, 뭐 렌탈 서비스, 뭐 수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AMO라는 코인 위에서 사용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MO를 가지고 이 큐브나 엠블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큐브와 엠블을 다 합쳐놓은 느낌의 프로젝트가 AMO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이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더 많이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직접적인 비교를 여기서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AMO에 대해서, 아모에 대해서만 소개를 할게요. 자, 모회사는 이것도 일종의 리버스 ICO입니다. 리버스 ICO고, 이거는 펜타 시큐리티라는 한국의 좀 커다란, 나름 커다란 보안 회사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보안 회사가 왜 이걸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IT 업체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전기자동차 이런 거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지만 현재 트렌드에는 가장 최신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자동차에 있다는 거를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업체가 자동차를 한다는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펜타라는 보안 회사가, 굳이 IT 중에서도 보안이 왜 하냐면, 미래 자동차는, 그러니까 자동차는 점점 더 전자 기술의 총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총체적인 총화가 되고 있는데, 전자 기술의 IT 기업에 인터넷도 되고, 이 시동도 전자기로 되고, 이제 주행도 자율적으로 되고, 이런 게 사실 서로 자동차끼리 다 이 신호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 서로 연결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하나가 커다란 고성능 컴퓨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고성능 컴퓨터에서 이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차를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보안 시스템, 내가 그 주인이라는 걸 인증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 다른 사람이 해킹하지 못할 수 있게 그런 해킹을 막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안 업체에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펜타 시큐리티에서는 AMO라는 팀을 이전부터 만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2007년에 처음 이거를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커넥티드 카,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는 자동차들, 자율주행차, 그다음 전기차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이전부터 했었고요. 보면 여러 가지 정부 사업을 되게 잘 따냈어요. 그래서 여주의 CARS,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시범 사업들을 실제 맡아본 경험이 있는 이런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엠블이나 큐브랑은 비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너무 경험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일에서 여러 정부 시책을 따왔던 팀은 이 두 팀 중 상대적으로는 경험이 이 팀이 제일 많아요. 그 팀의 인원수도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AMO가. 그래서 이런 걸로 비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미 좀 그런 곳에서는 좀 레벨이 다르고요. 이 실제 오토크립이라든가 이 오센티카라는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 개발을 이력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팀원들도 이미 46명이나 있어요. 보면 이 분야별로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현재 나와 있는 자동차 관련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출발 레벨이 높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게 항상 장점은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단점일 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AMO는 크게 두 가지 단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많은 팀원들과 원래 모 회사가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던 회사였던 만큼 이 조직 체제가 잡혀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일 때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건 리소스가 풍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개발 인력도 많다. 개발력이 충분하다. 이런 건 분명 장점이지만 같은 면도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게 단점으로 봤을 때는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의사결정 구조가 여러 단계가 된다. 그 의사결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진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속도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고 여기서 AMO 팀이 이걸 얼만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 속도면을 그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이라 한 거는 이 엔드 유저에 대한 배려가 얼만큼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건 토큰이라는 건 결국 저희 같은 사용자들, 저희가 자동차 오너이면서 이 코인을 사용한 사람들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토큰을 쓸까에 대한 문제인데 펜타 시큐리티나 AMO 양쪽 다 아직까지 뭐 정부 사업, 뭐 회사 사업 이런 B2B 비즈니스 위주였고 B2C 실제 커스터머에게 들어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커스터머에게 마케팅을 한 적이 없고요.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커스터머들, 엔드 유저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좀 부족하게 해줄 확률이 다른 것보다는 높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우려점은 있다. 자, 그 다음에 팀원들에서 좀 볼게요. 팀원들은, 굉장히 사실 짱짱합니다. 대부분 다 포항공대 출신이고요. 엄청나게 이 업계에 오래 있던, 그러니까 IT 업계나 뭐 이런 보안 쪽 업계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이런 C레벨에 있고요. 사실 또 기술력이 굉장히 자신이 있고, 사실 몇 번, 만나 뵀는데,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 사실 펜타가 워낙 개발자가 많고 개발자 베이스 회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의구심이 없어요. 기술력이 충분하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디벨롭먼트 분야가 있고요.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요. 이런 분야마다 개발자가 사실 다른 게 원래 당연한 건데 이게 스타트업으로 보통 ICO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게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개발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개발에 이 팀이 얼만큼 자신감이 있고 얼만큼 인력이 많냐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무려 인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원만 46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작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팀은 이 토큰 본배를 보시면 10%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팀한테 넘어가는데 46명이 그걸 나눠 가지려면 사실 1%도 못 갖는 게 일반적으로 팀이랑 어드바이저 합쳐서 16%면 어드바이저 아마 한 6%, 그다음에 팀이 10%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면 뭐 팀이 최대한 해도 16%니까 16%라고 하더라도 이런 많은 인원들을 한다면 1%를 못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 C레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토큰을 개인의 부를 사용할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팀은. 그런 부분은 좀 신뢰할 수 있다. 뭐 돈의 유용성이나 이런 거는 아주 칼같이 지켜질 것입니다. 아주 제대로 된 회사가 ICO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약간 조사를 해보니까 김덕수 여기 CTO님이나 이분은 이제 그 펜타에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CSO예요. 그래서 C레벨들이나 팀장급이 펜타의 직장이 대부분 다 있으세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펜타를 나오고 펜타를 버리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양쪽 다 겸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AMO에도 재직하면서 펜타에도 재직하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AMO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뭐 좀 불안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받는데 여기에 이걸 열심히 할 거냐, 이것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표시할 수는 있다. 근데 워낙에 다들 숫자가 리소스가 많은 게 굉장히 굉장히 장점입니다. 리소스에 많은 거의 유일한 단점은 이 결정 과정이 느리다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개발자 1명 하는 거와 개발자 10명 하는 게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단지 개발자 10명을 하면 정말 개발자 1명이 개개인이 이렇게 병렬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뭐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게 나빠질 수는 있다. 이런 건 있죠. 근데 일단 개발 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레벨 자체가 꽤 높습니다. 이런 많은 리소스를 갖고 있는 만큼, 이 리소스가 풍부한 팀인 만큼 이렇게 개발이 이미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어드바이저들을 잠깐 볼게요. 팀이 좀 더 아래에 있고 어드바이저가 위에 있는데, 어드바이저들이 솔직히 뭐 코인 쪽 어드바이저들이 하나도 없는 게 저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정보 얻기가 어려웠는데 사실 이렇게 뭐 쳐봤자 저희가 별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 길리스, 이분은 생각보다 꽤 유명한 분이라고 알고 유명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뉴스나 이런 게 꽤 많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나 이런 데 꽤 많이 나왔고, 반도체 쪽에 꽤 유명한 분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김영환님 이분이 부사장님인데 삼성전자 중국의 헤드를 하셨던 뭐 이런데, 이분이 생각 외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 외로는 아니죠. 삼성 차이나 헤드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 삼성이 가장 잘 나갈 시기를 또 이끄신 뭐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제 업계분들이 돼 있는데 솔직히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코인 쪽 어드바이저들은 대충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이 사람은 좀 제대로 된 프로젝트만 들어가고 이 사람은 어드바이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코인 쪽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좀 점수 주기가 애매합니다. 예. 자, 백서를 좀 봅시다. 백서는 굉장히 기술 백서예요. 나름 상당히 기술 백서고, 전체적인 토큰 이코노미가 나와 있긴 하지만 막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여러 번 읽어보다 하면 좀 이해는 되는데, 좀 다른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이 암호팀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백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스마트카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에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 이 데이터를 원하는 뭐 보험사라든가 제조사라든가 뭐 개인이라든가 이 데이터를 원하는 구매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팔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기술 중심적이고 백서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정독하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어렵다고 해서 꼭 단점은 아니고 쉽다고 해서 장점은 아닌데, 이게 암호팀의 이 업계를 보는 시각, 본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백서 같아요. 즉 우리는 기술 중심의 회사이고 이거를 기술에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기술력으로는 진짜 좋아, 그러니까 니네가 믿고 투자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백서를 보면서. 근데 이게 장점은 이런 거는 확실히 개발이 잘 될 거다.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AMO 블록체인 노드가 생기는 거, 오토 월렛이 생기는 거, 모바일 월렛이 생기는 거, 암호 플랫폼이 생기는 거, 저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개발 잘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엔드 유저들에게 잘 마케팅이 되고 엔드 유저들 쓰기 편하게 돼 있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이 백서부터가 엔드 유저들을 많이 고려하진 않았어요. 이 백서가 우리를 고려해서 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썼을 겁니다. 사실 이해 자체는요, 엠블 쪽 백서가 훨씬 쉬웠어요. 이 백서보다. 그래서 이해 쪽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 좋은데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긴 자동차에 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이런 기술이 사실 다 있으면 이건 어디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는 사물 인터넷에도 붙여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라든가 뭐 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에다 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다부랑도 연결할 수 있고요.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ICO에 대해서 봅시다. ICO 하드캡에 대해서 보면요. 하드캡은 나름 이 46명이라는 그 백그라운드 팀과 이 펜타라는 중견기업의 백그라운드에 있다는 것 치고는 되게 착해요. 꽤 착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총 200억 개가 이제 토탈 아모 코인이 나올 거고요. 아모 토큰이 처음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0만 아모가 1 이더이기 때문에 시가 상장총액은 10만 이더입니다. 10만 이더. 물론 판매는 이것보다 더 적게 하겠죠. 판매는 더 적게 하니까 뭐 모으는 건 한 뭐 5만 이더, 4만 이더 이 정도 사실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이더, 그러니까 락업을 배제한 맥시멈으로 했을 때는 10만이고 그게 185이기 때문에 이 펜타와 아모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이 여는 정부 시책 이런 거에 비하면 다소 낮은 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 양심적으로 돈을 받았다? 다른 곳보다는. 물론 이것도 저희가 지금 말하는 단위가 다 커져서 그렇지 이것도 사실 현실에서는 되게 큰 돈인데 엄청나게 큰 돈이죠 사실. 그래도 다른 팀에 비해서 다 그렇게 크진 않다. 리버스 ICO인 것 치고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 팀이 이거를 로드맵을 봅시다. 로드맵을 보면 이 로드맵대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로드맵이 2021년까지 돼 있고요. 이 메인넷도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아모 메인넷도 들어가 있고 이것대로 충분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개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될 거라고 믿진 않아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얼마큼 홍보를 잘할 것이냐, 트롱의 저스틴 썸 같은 인물이 이 안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은 있어요.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이 마케팅 쪽은.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 로드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아모 모바일 월렛이 있고요. 아모 카 버전 1 베타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콜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인넷이 테스트넷과 메인넷이 있고, 그러니까 오토 월렛이 있고 모바일 월렛이 있고, 이게 이미 ICO 단계에서 어떻게 개발할지 이 팀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SDK 개발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발 쪽으로는 정말 개발 능력이 이 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제가 개발팀이랑 사실 별로 얘기는 못 해봤어요. 근데 뭐 개발팀에 굳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별로 검증이 필요 없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한국이나 일본, 펜타가 이제 일본 지사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는 제가 아모가 상당히 잘 뭐 정부 시책을 따오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걸 잘 할 것 같아요. 되게 잘 할 것 같은데, 이 아모라는 게, 이 펜타가 아모라는 걸 만든 게 ICO를 그리고 한 게 이 한국과 일본을 노리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시장을 노리고 한 건데, 전 세계 시장에서 얼만큼 경쟁력이 있을까? 이거는 실제 뚜껑을 까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ICO 단계에서 그거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현 자체는 될 건데, 실현 자체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돈을 모은 제대로 된 회사가 했으면 무조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실현은 되지만 이게 얼만큼 잘 될까?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거는 개발이 잘 된다는 게 아니고요. 유저를 얼만큼 잘 모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 팀은 기술 베이스 회사인 거고, 유저를 모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유저를 여러 번 모은 경험이 있거나 이미 유저 베이스가 있거나 한 팀은 아니라서 그 두 가지의 괴리감. 근데 사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유저가 있는 회사가 리버스 ICO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기술력이 있냐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는 거고요. 기술력이 있는 곳이 리버스 ICO를 하면 유저를 모을 수 있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번갈아 가면서 있어서 그게 AMO에 있어서 유일한 약점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걸로 보여서 준비도 오랫동안 한 걸로 같고,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좀 얘기하자면요. 이미 파트너들도 이제 IoT 쪽이나 이 자동차 부품 하는 쪽은 꽤 현재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래서 파트너들도 꽤 많이 나와 있고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평으로 하면 장점은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서는 가장 많은 백그라운드와 가장 검증이 많이 된 팀이 실제 회사 그대로 가져온 ICU, 리버스 ICU다 라는 것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기술력이 한국에서 되게 높은 편이다. 되게 높은 편이고 한국 내에서 매우 높은 편이죠. 특히 IT 보안 쪽이랑 블록체인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가까운 관계라서 그리고 여기가 자동차가 되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관계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도 되게 잘 잡았다. 사실 제가 올해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줄기가 교통 쪽, 자동차나 이런 사물 인터넷 쪽, 그 다음에 광고 쪽,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거기다 SNS 쪽, 뭐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잡은 것도 사실 주제를 되게 잘 잡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장점 같고요. 단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단점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단점을 끄집어냅시다. 왜냐면 단점이 없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단점을 끄집어내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리소스가 많고 팀이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겸임한다는 점. 그 외에는 엔드 유저들에게 얼만큼 이 팀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그 정도가 제가 갖고 있는 이 팀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은 이 팀이 자동차 쪽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팀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팀은 지금까지 나왔던 점수 중엔 제일 높은 A- 등급을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AMO는 A- 등급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AMO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였고요. 또 다음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